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원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정말 정말 오늘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찍어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이 왔는데 찍어야죠. 어떡해요, 내일 수업인데. 그래서 눈길을 뚫고 지금 왔습니다. 와서 지금 수업을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를 할 건데 이번엔 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2시간으로 쪼개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화학 반응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배웠어요. 배웠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도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화학을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학 반응식은 반응물과 생성물 그리고 물질의 양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낸 식이에요.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뭘 이용하냐면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이 용어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반응물이라는 게 있고 생성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어요. 이건 뭐죠?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반응하기 전에 어떤 재료가 되는 물질이 있고 반응의 결과로 나오는 물질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화학 반응인 연소 반응을 생각해 보면 어떤 연료가 되는 물질과 산소가 있을 것이고 이 연료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연소시키면 태우게 되면 그 결과물로 이산화탄소라든가 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맞죠? 이때 우리는 반응 전에 재료로서 있었던 바로 이 어떤 탈연료와 그리고 산소를 반응물이라고 부르고 그 반응의 결과물로서 나온 이산화탄소와 물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 생성물이라고 불러요. 자, 반응물은 반응 전에 있던 물질, 생성물은 반응의 결과로서 나온 물질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물질이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 탈 수 있는 연료가 있고 여기 산소가 있어요.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연히 연료도 줄어들고 산소도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반응의 결과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물질의 양 변화까지 얘가 얼만큼 탔을 때 얘는 얼만큼 나올까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고요. 이때 우리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표현합니다. 화학식. 예를 들어 우리가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면 그 이산화탄소는 한글로는 이산화탄소라고 쓰죠. 이건 화학식이 아니죠. 화학식이라는 것은 그 이산화탄소라는 녀석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기호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탄소 1개랑 산소 2개로 되어 있으니까 탄소는 C 그리고 산소는 O, 산소는 2개니까 2 해서 CO2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걸 화학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호, 이 기호는 뭐냐면 물질들을 연결하는 플러스 기호나 반응의 방향을 얘기해주는 화살표 그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책에도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으로 써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나중에 시험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걸 내겠죠. 자, 봅시다. 어떤 반응이냐면 이런 반응이네요.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매너 모드가 아니네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메테인이라는 물질과 여기 보시면 물질이 몇 가지 나오죠. 메테인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산소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나오고 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지금 현재 이 문장 안에 4가지 물질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맞죠? 4가지 물질이 제시되어 있죠. 이 4가지 물질이 한글로 메테인, 산소,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화학 반응식은 한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뭘로 쓰는 거다? 화학식으로 쓰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쓰기 위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4개의 물질 중에 메테인과 산소는
메테인과 산소는 반응하기 전에 연료와 산소, 반응하기 전의 물질이고요. 그 반응을 한 결과로 나온 게 이산화탄소와 물이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네 가지 물질 중에 반응물은 뭡니까? 반응물은 메테인, 산소 이렇게 두 개가 반응물이죠. 이렇게 둘이 반응물이죠.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 전에 있던 물질, 반응물이고요. 반응의 결과로서 나온 이산화탄소와 물, 이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죠. 얘가 생성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뭘로 나타내라?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된대요. 그럼 메테인의 화학식, 뭐 이런 애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메테인의 화학식은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어있는 녀석이니까 화학식이 뭐예요? 얘는 화학식이 CH4야 라는 거 알고 있고, 산소는 산소 혼자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화학식이 O2야 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CO2라는 거 알고 있고, 뭐 물 모르면 이제 접어야죠. 그렇죠? H2O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화학식에서, 그러니까 이 물질들 중에서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쓰라라고 했어요.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쓰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반응물을 왼쪽에 쓸 거예요. 뭘 기준으로 가냐면 이 화살표가 반응의 경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물질들이 얘로 변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물질들이 반응물이고 여기 있던 물질들이 생성물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물을 왼쪽에 쓰랍니다. 어떤 형태로? 화학식의 형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CH4 그 다음에 O2라는 반응물이 반응해서 뭘로 바뀌지? CO2와 H2O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썼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반응물이 메테인과 산소 2가지죠.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 2가지죠. 이처럼 반응물과 생성물이 2가지 이상이면 플러스로 연결해라 라고 했어요. 제가 색깔펜으로, 그러니까 화학반응식 쓸 때 그냥 한 가지 색으로 쓰면 되거든요. 색깔펜으로 쓰는 이유는 바로 이 단계에 맞는 과정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봅시다. 2가지 이상이면 플러스로 연결하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할 거고 여기를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할 겁니다. 물론 이제 반응의 경로를 화살표로 표현한다 이런 부분도 표현되는데 이거는 좀 생략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는 것까지 알았어. 그런데 이제 3단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개수를 맞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화학에서는요, 화학 반응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이건 제가 1학년 때 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맞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한다. 그거는 화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물리의 영역이라 그랬죠. 핵 반응의 영역. 그 핵 반응이 아니라 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면 안 돼요. 즉 반응물에 탄소 원자가 1개 있었다면 생성물에도 탄소 원자가 1개 있어야 돼요. 반응물에 수소 원자가 4개 있었다면 생성물에도 수소 원자가 다 해서 4개 있어야 돼요.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앞에 개수를 맞춰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개수를 맞춰봅시다. 맞춰보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반응물에 탄소가 지금 1개 있네요. 생성물에 탄소가 1개 있네. 딱히 맞출 필요 없겠죠. 그쵸? 여기 반응물에 수소가 4개 있어요. 생성물에는 수소가 2개밖에 없네. 그러면 저기 4개 있는데 여기는 2개밖에 없다면 여기에 2를 곱해줘야 되겠죠. 물 분자가 2개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2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봤더니 이 생성물 쪽에 산소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요. 생성물 쪽에 산소 원자가 4개 있는데 반응물엔 산소 원자가 2개밖에 없네. 그럼 여기도 몇을 곱해? 2를 곱해서 어떻게? 숫자를 맞춰주는 거죠. 그럼 탄소 1개, 수소 4개, 산소 4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완벽하게 같아졌죠. 근데 이때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2, 4, 2, 4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쓸 때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써져 있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 특히 정수비 포인트예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은 쓰지 않았죠. 우리가 수학에서도 보면 x라고 쓰지 1x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1은 이렇게 생략해서 개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얘가 고체 상태야, 액체 상태야, 기체 상태야 라는 상태를 표시를 해주는 건데 고체는 우리가 솔리드라고 해서 S로 표현하고 액체는 뭐 이제 리퀴드해서 L로 표현하고 기체는 가스해서 G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수용액은 이제 아쿠어 뭐 있어요. 그래서 AQ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 메테인 상온에서 보통 기체죠. 산소도 기체고요. 이산화탄소도 기체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서 물이 나왔대요. 그럼 얘는 액체죠. 그럼 그대로 써주는 거죠. 얘는 기체야? 그럼 가로 열고 G라고 써주는 거고요. 얘도 기체야? 가로 열고 G라고 써주는 거고 얘도 기체야? 가로 열고 G라고 써주고 얘는 물, 액체래. 그럼 가로 열고 L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까지 모두 써주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모두 써주게 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 겁니다. 이 화학 반응식이 바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뭐 단계가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너무 당연해서 이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써요. 나중에 계수 맞춘 거나 좀 생각하지 솔직히 그냥 막 씁니다. 막 써요. 근데 여러분 처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개수를 맞출 때 쉽게 맞췄죠. 왜냐면 간단한 반응이라서 그래요. 근데 개수를 맞추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눈대중으로 대충 찍어 맞추기가 어려운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개수를 어떻게 맞추느냐? 미정개수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걸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때 사용하는 미정개수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 보통 배울 때 미지수가 뭐 3개 있으면 식이 3개 있으면 풀 수 있다. 미지수가 4개 있으면 식이 4개 있어야 풀 수 있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일단 여기 보이는 이 황화, 은과 알루미늄이 반응을 하여 은과 잘못 썼네요. 은이래. 지워요. 여기요. 은이래. 거기는 은이 맞지. 여기도 은을 썼어.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을 날려 먹는군요. 자, 은과 황화, 알루미늄이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네, 반응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은이 2개 있고 여기 은이 하나 있네요. 그쵸? 여기에는 알루미늄이 하나 있고 여기 알루미늄이 2개 있네요. 여기에는 황이 하나 있고 여기에는 황이 3개 있네요. 맞지 않아요. 지금 얘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얼추 대충 아까처럼 맞춰볼까 라는 생각으로 맞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겠죠. 여기 은이 2개 있어? 여기도 은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2 써볼까? 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여기 2개 있어? 그럼 여기는 알루미늄 몇 개 있지? 여기는 알루미늄이 1개 있으니까 2 써볼까?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에 황이 3개 있어? 그럼 여기는 황이 하나 있는데 그럼 여기 3을 써볼까?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 그럼 은이 6개가 되잖아. 그럼 여기가 은이 6개니까 다시 여기 은에 6을 써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거예요. 되게 뭐랄까 맞춰나가는 게 한눈에 확 들어오진 않죠. 맞죠?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사실 이것보다 더 얘도 사실 이렇게 때려 맞추다 보면 때려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경우에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개수가 없는데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개수를 어떤 미지수로 설정을 해줍니다. 보통 개수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A, B, C, D, E, F, G 뭐 이런 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개수를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개수를 A라고 놓고 얘의 개수를 B라고 놓고 얘의 개수를 C라고 놓고 얘의 개수를 D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1단계가 끝났네요. 자, 2단계를 봅시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수가 같도록 관계식을 세워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식을 세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은이 몇 개 있냐라고 하면 A가 1이면 은이 2개 있는 거죠. A가 2면 은이 4개 있는 거고 A가 3이면 은이 6개 있는 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은의 입장에서 먼저 보자면 여기 왼쪽에서는 지금 은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A개만큼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을 보면 여기서 은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냥 AG니까
C만큼 있는 거죠. 맞죠? C만큼.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은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 A는 C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황의 입장에서 보도록 합시다. 황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는 황이 몇 개 있냐 봤더니 여기에 지금 숫자가 없으니까 1이니까 황이 A개 있죠. A개 있어요. 자, 이쪽에는 황이 몇 개 있는가 봤더니 여기 지금 보시면 분자 하나에 황이 3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D, 얘가 분자 개수니까 여기 있는 황 개수는 몇 개예요? 3D개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3D개만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개수를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는 알루미늄이 몇 개 있냐 봤더니 몇 개? 네, B개 있죠. B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알루미늄이 몇 개 있는가 봤더니 Al2S3니까 여기는 2D개만큼 있겠죠. 2D개.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이제 뭐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같게끔 관계식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미지수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관계식은 몇 개의 관계식이 나왔습니까? 관계식은 하나, 둘, 3개의 관계식이 나왔죠. 미지수가 4개인데 관계식은 3개다? 보통 그러면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미지수 하나를 없애버리는 작업이 들어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화학 반응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중에서 그냥 하나, 사실 누굴 잡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어떤 숫자 하나, 어떤 미지수 하나를 어떤 숫자로 일단 때려 박아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A에다 제가 1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A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임의의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A는 1이라면 자, A가 1이면 여기 A에 1 넣어보면 C가 얼마 나와요? 2가 나오겠네. 그럼 C는 2가 나왔어요. 자, C가 2가 나왔지. 자, 그 다음에 A가 1이면 D는 얼마가 나오게 돼요? 3분의 1이 나오게 되겠네. D는 3분의 1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D가 3분의 1이니까 여기에 D를 넣으면 D가 3분의 1이니까 B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2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어떻게 맞춰야 된다라고 했어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어떻게 맞춘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 얘 정수 맞아. 얘도 아니야. 얘 정수 맞아. 얘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네들을 모두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얘네들이 반응하는 일종의 비율인 거잖아요. 여러분 1대3과 2대6은 같은 거잖아요. 1대3과 3대9도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모두 같은 숫자를 곱해줘도 똑같은 비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떤 숫자를 곱해줘야 가장 간단한 정수의 형태로 나올까라고 봤더니 지금 얘를 보시면 3분의 2고 얘는 3분의 1이고 얘네들 어차피 정수니까 아 얘네들 분모에 보니까 3이 있네. 그럼 얘네들에게 3을 곱해주게 되면 가장 간단한 정수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되도록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그랬는데 내가 어떤 임의 값을 누구로 잡고 몇으로 잡냐에 따라서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가장 간단한 정수로 만들면 돼요. 여기서는 딱 봤더니 가장 간단한 정수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3을 곱하면 되겠네. 그럼 A는 얼마가 나와? 1이래. 미쳤나봐. 선생님이 이래서 수학을 못했나봐요. 그쵸? 네. 이래서 수학을 못했나봐요. 자, A가 얼마가 나오게 돼? 3이 나오게 되고, B는 3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2가 나오게 되고, C는 6이 나오게 되고, D는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완성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완성을 하게 되면 A가 3, B가 2, C가 6, 그리고 D가 1이니까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 은 6개 맞고 알루미늄 2개 맞고 황 3개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 이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일주일에 2시간을 배우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래서 문항수가 범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도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적 관계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1학기 1차 고사에서 상위권을 가르는 킬러 문항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의 상위권을 가르는 킬러 문항입니다. 아주 지랄맞은 녀석이에요.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면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어떻게든 어렵게 내요. 너무 짜증나요. 그걸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그걸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왜 알아야 되는지 알죠. 대학 가려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능을 내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고1 때로 고여가지고 이걸 어렵게 내지 않으면 등급이 안 갈릴 거거든요.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 그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양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양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 가장 쉬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 아닐 수도 있고 이번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화학 반응식을 쓰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계수가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색칠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의 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계수의 비가 1대2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반응하는 분자의 수 비가 1대2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썼던 화학 반응식 잠깐 여기 써볼까요? CH4, 메테인 하나랑 2개의 산소 분자가 반응하여 1개의 이산화탄소와 2개의 물 분자가 나오는 반응. 이거 화학 반응식 기억나시죠? 여기서 계수비가 1대2 대 1대2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메테인 분자 하나가 반응하기 위해서 산소 분자 2개가 필요하고 그 결과로 이산화탄소가 분자 1개 나오고 물이 2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즉 계수의 비율이 실제로 반응하는 분자 수의 비율이고요. 이걸 몰수로 바꾸면 메테인 1몰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 2몰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 이산화탄소는 1몰이 나오고 물은 2몰이 나올 거야 라는 몰수비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모두 다 기체라고 가정하게 되면 우리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억나시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의 종류 전혀 상관없이 그 기체의 부피를 결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몰수, 분자수가 결정한다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22.4리터가 들어왔다면 얘는 44.8리터가 들어와야 완전 연소를 시킬 수가 있고 그 결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22.4리터가 나올 거고 그 결과로 나오는 수증기 역시 44.8리터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다시피 이 반응식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식의 계수의 비율이 거기서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율이기도 하고 그리고 몰수의 비율이기도 하고 이게 기체라면 부피의 비율까지 된다는 거 머릿속에 꼭 담아두셔야 합니다. 이거 완전 중요한 거예요. 완전 중요한 거. 근데 제가 저기 써놨죠. 뭐는 안 된다고 써져 있어? 질량비는 아니에요. 질량비는. 왜냐하면 분자들마다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질량비와는 절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수비는 분자수비, 몰수비, 부피비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저희가 진짜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몰수에 대한 개념식이 나와 있잖아요. 맞죠? 몰수에 대한 개념식. 그래서 어떤 몰수를 구할 때는 질량 가지고 몰수 구하려면 1몰일 때의 질량인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되고 부피 가지고 몰수를 구할 때는 1몰일 때의 부피인 22.4리터 뭐 온도 압력이 다르면 다른 값이 나오겠죠. 이걸로 나누면 되고 입자수를 가지고 몰수를 구할 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면 돼 라고 했던 거 이것도 계속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메테인 32g을 완전 연소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을 써야 되겠죠. 맞죠? 화학 반응식을 써야 되는데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킨다. 말 나와 있잖아요. 연소시키는 거예요. 연소의 정의는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고 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테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화학 반응식 CH4 씁시다. 연소시킨다 그랬으니까 누구랑 반응했다는 얘기야? 산소랑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럼 탄소를 가지고 있고 수소를 가지고 있는 애가 산소랑 반응했으니까 결과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됐죠? 자, 화학 반응식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였죠? 이렇게 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계수를 맞추는 일이었어요. 얘는 계수 맞추기가 되게 쉽죠? 아까 다 해봤죠? 여기에 2가 들어가고 1이고 얘가 2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였죠. 맞죠? 자, 이렇게 계수가 주어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계수의 비율이 실제로 반응한 분자수의 비율이고 실제로 반응한 몰수의 비율이고 실제 부피의 비율이기 때문에 엄청 풀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수업하는 내용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킬러 문항을 풀 때는 이 계수를 안 줘요. 나쁜 놈들이야. 주질 않아. 심지어 이 물질도 그냥 미제 물질 A, B, C, D야. 계수는 A, B, C, D 막 계수는 뭐 1, 2, 1, X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걸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찾게끔 만들어요. 무지하게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먼저 이 양적 관계의 기초를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완성된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양적 관계의 첫 시작은 무조건 화학 반응식이에요. 화학 반응식이 완성돼 있다면 이걸 보고 풀면 되고요.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일단 완성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화학 반응식이 첫 시작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얘네들이 everybody 다 기체라고 합시다. 가스, 얘도 가스, 얘도 가스, 얘도 가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주어진 정보가 뭐가 나왔냐면 메테인을 몇 그램을 연소시켰대요? 32g을 연소시켰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이 메테인과 질량이 만나는 이 지점, 메테인이 32g을 태웠대요. 실제로 반응한 게 32g이래요. 근데 저 32g이 질량이잖아요. 근데 질량비를 가지고 얘네들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죠. 같지 않으니까. 맞죠? 근데 질량을 가지고 몰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죠. 그렇다면 얘는 메테인의 질량이니까 이 메테인이 32g이면 그 메테인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메테인의 화학식량, 메테인의 분자량 얼마냐 라고 봤더니 여러분 뭐 이 정도 외워야지. 솔직히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선 주어지겠지만 탄소는 원자량이 10이고 수소는 원자량이 1이고 산소는 원자량이 16이죠. 이거 알고 있다면 메테인은 CH4니까 1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이 되겠죠. 얘는 분자량이 16이에요. 그래서 메테인의 분자량인 16으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반응한 몰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몰수가 얼마라는 걸 알게 되냐면 여기서 실제로 반응한 얘의 몰수는 2몰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되게 쉽지. 왜 쉽냐면 보세요. 메테인이 2몰이 반응했어요. 그럼 얘는 몇 몰, 얘는 몇 몰, 얘는 몇 몰 반응하지? 바로 나오죠. 왜냐면 계수비가 실제로 반응한 몰수의 비율이니까. 계수의 비율이 1, 2, 1, 2야. 그럼 여기 얘가 2몰 반응했다는 것. 얘는 그거의 2배만큼 반응해야 되니까 산소는 4몰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2몰이 나왔을 것이고 1대 2대 1대 2니까 2대 4대 2대 4가 나와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수증기는 4몰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질량으로 다시 질량과 부피로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이 32라는 정보 하나 가지고 얘를 만들었고 얘는 계수비가 몰수비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지금 계수비는 몰수비야 라는 사실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얘네들 다 구한 거죠. 이렇게 다 구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있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다 뭘 구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질량 다 구할 수 있죠. 왜? 질량은 몰수, 화학식량 이 관계가 성립하죠. 맞죠? 그럼 질량을 구하려면 화학식량을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네. 즉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 질량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몰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 뭐만 해주면 돼. 얘는 산소의 화학식량인 산소 O2 16 더하기 16 산소의 화학식량인 32를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 질량이 나오겠죠. 얘는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인 44를 곱하면 질량이 나올 겁니다. 얘는 수증기 물의 화학식량인 18을 곱하면 질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얼마고 봤더니 얘는 질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3, 4, 12, 4, 2, 8 128인가? 맞나? 네, 128g이 128g의 산소가 필요할 거고요. 여기서 자, 그다음에 얘는 2 곱하기 44 88g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 곱하기 4 84, 32 72g의 수증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피를 볼 건데 부피는 22.4L가 0도씨 1기압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소수점이 있으면 좀 귀찮으니까 소수점 없이 하려고 이런 조건을 붙여요. 어떤 조건을 붙이자면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L다라고 조건을 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1몰이 24L라고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 몰수가 다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1몰당 부피를 모두 곱해주면 되겠죠. 1몰당 부피를. 1몰당 24L야. 그러면 얘는 2몰이니까 몇 리터? 48리터. 얘는 4몰이니까 몇 리터? 96리터. 얘는 2몰이니까 몇 리터? 48리터. 얘는 3몰이니까 몇 리터? 96리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양적 관계의 빈칸을 32라는 거, 얘가 모두 다 연소됐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다 찾아낼 수 있게 되죠.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은 반응물이잖아요. 반응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애들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생성물이죠. 생성물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애들이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거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줘요. 새로 생성되는 거는 플러스, 소모되는 것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보시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32g의 메테인이 소모될 때 128g의 산소도 함께 소모되는 거고, 그 결과로 88g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72g의 수증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2몰의 메테인이 소모될 때 4몰의 산소가 함께 소모되고, 그리고 2몰의 이산화탄소와 4몰의 수증기가 생긴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고요. 부피로 얘기할 때는 48리터의 메테인과 96리터의 산소가 소모될 때 48리터의 이산화탄소와 96리터의 수증기가 생성돼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이 표를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하나 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제는 물에 전기 분해될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반응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20도씨 1기압에서 물이 분해되어서 산소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양적 관계의 시작은 화학 반응식의 완성이라 그랬죠. 맞죠? 여기서는 이제 딱히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물을 전기 분해하면 물은 H2O죠. 그리고 물이니까 액체 상태, 리퀴드 이렇게 쓰고요. 자, 물을 전기 분해하면 이 두 성분 원소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죠. 즉 뭐가 나오게 돼요? 수소와 산소 기체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생성물은 H2 기체와 그리고 O2 기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2, 여기에 2 이렇게 들어가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요 개념과 요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칸들을 채울 수 있다 그랬죠.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어떤 정보가 있냐면 산소 기체가 2.4L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산소 기체가 얼만큼, 부피가 얼만큼 나왔다. 바로 여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산소 기체 2.4L가 생성되었어. 즉 플러스 2.4L
2.4L가 생성되었다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도씨 1기압이잖아요. 20도씨 1기압에서는 기체 1몰의 부피가 24L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2.4L라는 부피는 몇 몰인지 알기 위해서는 1몰일 때의 부피인 24L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1몰일 때의 부피인 24L로 나눠주면 얘의 산소가 발생한 몰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발생한 몰수가 몇 몰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1몰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제로 반응을 한 몰수의 비율은 개수 비율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개수 비율이 2대 2대 1이니까 얘가 0.1몰이 나왔다면 얘는 0.2몰이 나왔을 거라는 거 알 수 있고, 수소 0.2몰과 산소 0.1몰이 나오기 위해서 소모된 물의 몰수는 0.2몰이 소모되었을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쭉 찾아갈 수 있죠. 맞죠?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부피도 쉽게 볼 수 있겠죠. 맞죠? 부피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얘는 액체이기 때문에 부피를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기체라면 그것도 쉽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체 상태에서의 부피비는 몰수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0.1몰일 때 2.4L면 0.2몰일 때는 몇 리터겠어요? 4.8L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수소기체가 4.8L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기체, 수증기였다면 얘도 4.8L가 소모됐다는 거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액체이기 때문에 부피를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몰수와 화학식량을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몰수가 0.2몰이에요. 근데 물의 화학식량은 18이야. 그럼 얘는 몇 g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6g의 물이 소모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3.6g. 자, 그 다음에 수소의 화학식량은 얼마예요? 수소의 화학식량은 H2니까 2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얘는 0.4g이 생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산소의 화학식량은 얼마입니까? 산소의 화학식량은 32죠. 그러니까 0.1몰에 32를 곱하니까 3.2g의 산소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랑 둘 다 시작점만 다를 뿐이지 구하는 방식은 다 똑같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개수비와 분자수비, 몰수비, 부피비가 같다는 걸,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몰수는 1몰당 질량, 1몰당 부피, 1몰당 입자수로 질량, 부피, 입자수를 나누면 몰수가 나온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제시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실제로 문제 풀 때 우리가 가끔 간과하고 있다가 하고 나중에 깨닫는 게 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언제나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의 전과 화학 반응 후에 질량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맞죠?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그런데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의 차이가 없으려면 소모된 질량과 생성된 질량이 같아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반응물에서 소모된 질량과 생성물에서 생성된 질량이 같아야 돼요. 같은지 안 같은지 질량 보존을 확인을 해봅시다. 32 더하기 128 얼마가 나와요? 160이 나오죠. 맞죠? 160. 88 더하기 70이 얼마가 나옵니까? 160이 나오죠. 이 둘을 더하면 똑같이 160이에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다해서 3.6g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수소 0.4g과 산소 3.2g, 도합 3.6g이 생겼죠.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런 곳에 빈칸들을 둠으로써 이게 질량 보존을 통해 그 빈칸을 유추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질량 보존의 법칙 되게 쉬운 거고 당연한 거지만
머릿속에 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적 관계의 대표적인 예를 했고요.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그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에서 뭐 이제 수소가 9g이 소모되었다라는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렇게 두 개를 배웠기 때문에 직접 한번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서 해보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반응 전과 후에 전체 분자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응 전과 후에 전체 분자수 변화. 쓸 곳이 없네. 쓸 곳이 없어. 반응 전과 후의 전체 분자수 변화. 여러분, 분자수 비는 뭐랑 같다 그랬죠? 분자수 비는? 분자수의 비는 개수비와 같다 그랬죠? 맞죠? 개수비. 얘는 개수비와 같은 거예요. 즉, 개수비가 변하지 않으면 분자수도 안 변해요. 개수비가 줄어들면 분자수도 줄어들어요. 개수비가 늘어나면 분자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제시된 녀석들을 보면요. 보세요. 반응물의 개수합이 얼마예요? 1 더하기 2, 3이죠. 생성물의 개수합이 1 더하기 2, 3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육물이 없어질 때 여기서 육물이 생겼어. 양쪽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분자수의 총 변화가 없죠. 분자수가 절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게 돼요. 맞죠?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반응물의 개수합이 2예요. 얘는 반응물의 개수합이 얼마입니까? 3이에요. 그럼 원래 2였던 게 3이 됐으니까 분자수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죠. 보세요. 원래 0.2몰의 물이 있었는데 0.2몰의 수소와 0.1몰의 산소 총 0.3몰이 되어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반응물의 개수합보다 생성물의 개수합이 더 크면 그러면 분자수가 늘어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생성물, 우리가 암모니아 반응이 그렇거든요. 생성물이 아니지. 이 반응물의 개수가 여기 생성물의 개수보다 얘가 더 커버리면 반응물의 개수가 더 커버리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돼요. 그때는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돼버립니다.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 개수가 감소하면 분자수도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체, 얘네들이 모두 기체라고 가정. 여기 얘네들이 모두 다 기체죠, 맞죠? 모두 기체죠. 모두 기체인 경우에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어떻다 그랬어요? 기체의 부피는 분자수에 결국 비례한다 그랬죠, 맞죠? 그럼 분자수가 안 변했네? 그럼 반응 전과 후에 부피도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액체긴 합니다. 근데 얘도 기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해 보면 얘는 어때요? 개수가 늘어났네? 분자수가 늘어났네? 그럼 실제로 얘는 부피가 늘어나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는 그러니까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을 비교했을 때 반응물의 개수합이 크면 분자수가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드는 반응이고요. 기체의 경우에만. 자, 그 다음에 둘이 같으면 분자수도 변화가 없고 부피도 변화가 없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응물의 개수합보다 생성물의 개수합이 더 크면 분자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부피도 증가하는 그런 반응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들이 문제 안에 쏙쏙쏙 숨겨져서 우리들이 그걸 찾아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오는 게 바로 그 킬러문항들입니다. 킬러문항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게 되기를 꼭 기대하고요. 제가 앞 단원들은 문제풀이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적 관계 같은 경우에 우리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완성에서는 양적 관계가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 몇 개랑 그다음에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어렵게도 나온단다라는 거 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강의를 얘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 이 문제풀이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하기 전에 진도를 다 맞추기 위해서
농도 개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1시간 안에 압축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